예, 안녕하십니까. 고성규 교수님의 토론을 맡은 경재라고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 교수님은 제가 항상 이제 배우는 입장에 있는 입장이라서요.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조금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에서 유학하신 분들 여러 분 계시는데 그 중에 이 정치가 정도를 하시는 분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제 국제 정치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안 되시는 분 중에 하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고 교수님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고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시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 차이점은 이제 전에 한번 이제 농담 삼아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 교수님은 그 동북대학이라고 저기 대지진이 난 그 동북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대학교에서 유학을 하셨고, 저는 게이오 대학이라고 동경 옆에 동경타워가 보이는 대학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보는 중앙에 대한 입장, 그리고 중앙에서 보는 지방에 대한 입장, 이런 차이가, 이런 이 학문적 견해의 차이가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이 논문을 보면서 아주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됐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찾아볼 기회가 생겨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논문이 주는 큰 메시지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발표에서는 단기적인 입장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장기적인 입장과 단기적인 입장에서 그 큰 메시지를 던지시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먼저 단기적인 입장으로는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자민당의 장기 집권이 조금 오래 이루어지고, 또한 이 보수적인 정당들이 같이 역할을 하는 그런 체제가 장기적으로 조금 길게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제 시각이고요. 그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이 자민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양당 체제가 좀 더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발표에서는 이제 강조를 하지 않으셨지만 여기서는 이 자료 67페이지를 보시면 그 민주당의 참패가 이번에 2012년의 결과에서 제3정당 등장 등의 양당제적 경향이 약화된 것을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이 2012년의 결과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양당제가 정착화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보고 계신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저는 단기적으로는 고 교수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자민당의 집권이 조금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우리 보수적인 다른 정당이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양당제화가 정착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중의원에서는 뭐 자민당이 많은 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참의원에서는 현재 제일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88석이고 그리고 자민당이 두 번째로 83석인데 아마 올해 있을 참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이 좀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양당제화로 가는 경향에 대해서 고 교수님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주셨습니다. 맨 처음에는 양당제화가 진전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그림 미래에서 이 여당과 제1야당을 합친 합계가 과거 소선거구가 도입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이 여당과 제1야당에 대한 합이 이 소선거구 전이 소선거구 도입 이후보다 작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먼저 제가 이제 좀 게을러가지고 일본 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봤어야 되는데 조금 급해서 위키피디아에 있는 자료를 근거로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본 계산하고 여기 이제 그림 미래에 있는 계산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1996년, 그리고 2000년, 2003년하고 2012년의 결과는 같은데 1990년, 93년, 그리고 2005년, 2009년의 계산이 조금 다른데, 혹시 이제 제 계산이 맞다면 이 1990년이 약간 3%가 좀 낮습니다만, 아니 80.3%로 70.6%보다 좀 높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역시 52%보다 57.3% 좀 높게 나오고요. 그리고 반면에 2005년과 2009년은 90.3과 각각 95.0%였습니다만 제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85.2%와 89.0% 약간 낮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 개혁이 선거법 개정이 1994년에 일어났고, 그리고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가 도입된 것이 1996년 선거부터입니다. 그래서 1996년 선거 이후에 지금 6개의 선거가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지금 2개밖에 없어서 제가 그 이전 선거를 좀 더 조사해봤습니다만 차이를 거기서도 제1야당과 이 여당의 합이 약 한 70%를 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05년과 2009년만 비교해 보면 이 소선거구 도입으로 인해서 이 제1야당과 여당의 합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양당제화의 경향이 강해진다고 볼 수 있겠지만 2009년 이 선거 이후에 이번에 2012년 선거에서는 다시 13.1%로 낮아짐으로 인해서 그 소선거구제 도입 이전과 이후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약간 조금 이 양당제화의 변화를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그 유효 정당수도 말씀하셨는데 역시 2011년에 조금 올랐던 점도 역시 앞으로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소수 정당의 약체화는 아까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지금 일본의 이 중의원과 참의원의 한 석 이상 가지고 있는 정당의 이 수가 14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큰 정당은 자민당이긴 하지만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세력이 약해졌고, 그리고 그 아래 다른 정당들이 작은 의석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이론적으로 양당제화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양당제화의 변화의 이유 중에 하나로 이 유권자들이 변덕스러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이제 자꾸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고 교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자민당 또는 민주당 이 둘 사이에서 한 번은 이제 자민당, 한 번은 민주당 이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림 5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 그림 5가 1996년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민주당이 창립한 것이 1998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민주당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이 표로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표를 보면 그림 5를 보면 83년 이후에 자민당에 대한 동일 정당에 대한 지지가 낮아지고 그리고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자민당에 좀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자민당이 아닌 다른 정당을 선택하는 비율이 조금 낮아지고, 그리고 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자민당이 아닌 다른 정당이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아마 대표적으로 제1야당 사회당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과연 사회당이었을까? 그 외에 정당이 됐었던 건 아니었을까?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함께 이제 점차 일본 정당도 그렇고 유권자도 이제 보수화되고 있다는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유권자들의 일본 정당의 보수화는 이제 많이 인정되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이념 변화가 크게 많지는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림 9에서 보면 이렇게 면적으로 따져 보셨을 때 일반적으로 혁신에서 중도까지보다 중도에서 보수까지 분포가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이 이념이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2009년 선거까지만 봤을 때 보수를 대표하는 자민당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들이 상대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정당이 없는 가운데 그 자민당에 대한 회의감은 다시 이제 민주당으로 갈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이 민주당을 잘 못하고 또 자민당에 대해서도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또 다른 보수적인 정당이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다양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봤을 때 일본의 정당 체제는 자민당을 거대 정당으로 하고, 그리고 보수적인 정당이 많은 정당이 같이 함께 존재하는 형식으로 조금 상당히 오래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이제 저는 평균 일본의 중요한 선거가 임기는 4년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 평균 국회 해산되는 것이 한 3년 정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안에 한 3회 정도의 중요한 선거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3회 정도의 이 중요한 선거 좀 더 찾아보고 그 경향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앞으로 이 3회에 걸쳐서도 이런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다면
이 제도 변화에 대한 요구도 강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를 도입했던 이유는 정책 선거 그리고 정당 선거가 이제 그러니까 가능한 그런 정당 체제를 만들자 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았고요. 그 정권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 정책과 그 정당을 중심으로 정치를 꾸려가자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목표였는데. 이게 이제 이 지금 소선거구를 도입함으로 인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선거구제와 비슷한 이 정당 형태가 나타난다면 워낙 지금 이 논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가 굉장히 불균형의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제도에 대한 변화를 다시 한번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선거구제로 회귀하거나 아니면 그 비례대표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을 것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양당제화에 고착화는 조금 더 앞으로 한 2, 3회 정도의 이 선거를 좀 보고 판단에 대해 제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